아마 여러분은 소중한 테라리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작고 부지런한 영웅들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방금 그냥 청소부를 들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작은 녹색 세계 전체를 정복하고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작은 군대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상적인 토양 청소부들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들을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작은 생물들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액티브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작은 생태계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정화되고 유지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청소부 군단, 즉 톡톡이나 등각류 같은 작은 절지동물들입니다. 이들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남은 먹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곰팡이들을 먹어치우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청소 없이도 항상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니까요. 바로 이 완벽함이라는 환상 때문에 수많은 사육자들이 이 작은 생물들을 맹신하게 되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기 정화 생태계라는 꿈.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며 환상에 빠집니다. 더 이상 지저분한 배설물을 치울 필요도 없고 곰팡이가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작은 자연을 소유한다는 꿈이죠. 그리고 이 꿈을 실현시켜줄 해결사로 톡톡이와 등각류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상점에서는 이들을 필수 요소, 완벽한 청소부라고 소개하며 마치 이들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초보 사육자가 습한 환경에서 계속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청소부 생물을 투입했고 며칠 만에 곰팡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초기 성공 경험은 매우 강력해서 사람들은 이 생물들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위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첫 번째 영웅, 톡톡이를 소개합니다. 톡톡이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절지동물입니다. 톡톡이라는 이름처럼 꼬리 부분의 기관을 이용해 톡톡 튀어오르는 모습이 특징이죠. 이들은 주로 흙 속이나 낙엽 아래처럼 습한 곳에 서식하며 주식은 바로 곰팡이와 부패하는 유기물입니다. 테라리움 환경에서 곰팡이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를 주식으로 삼는 톡톡이는 그야말로 구세주처럼 여겨집니다. 화면에 곰팡이가 하얗게 핀 유목 조각을 보여주고 며칠 뒤 톡톡이들이 그 곰팡이를 모두 먹어치워 깨끗해진 모습을 타임랩스로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죠. 이런 모습 때문에 톡톡이는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갑옷을 입은 청소부, 등각류입니다. 공벌레나 쥐며느리로 더 잘 알려진 등각류는 톡톡이보다 훨씬 크고 눈에 잘 띕니다. 이들은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작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처럼 보이죠. 등각류는 톡톡이보다 훨씬 더 넓은 식성을 자랑합니다. 곰팡이는 물론이고 동물의 배설물,
먹다 남은 사료, 심지어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분해자입니다. 특히 배설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흙으로 되돌려 보내는 능력은 토양의 영양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작은 퇴비 공장이 사육장 안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것과 같죠.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관상용 등각류도 인기가 많아서 이들은 청소부 역할을 넘어 또 하나의 관상동물로서 사육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능력과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등각류는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의 중장비 부대로 불리며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곰팡이 박멸 능력입니다. 습도가 높은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 환경에서 곰팡이는 피할 수 없는 숙적과도 같습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신경을 써도 어느새 구석진 곳에 하얗거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곰팡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동물에게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톡톡이가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그들은 곰팡이 포자를 매우 좋아해서 곰팡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발견하고는 흔적도 없이 먹어치웁니다.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미세 곰팡이 탐지 및 제거 로봇 군단과도 같죠. 등각류 역시 곰팡이를 먹지만 톡톡이만큼 곰팡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곰팡이 제거에는 톡톡이를, 더 큰 유기물 분해에는 등각류를 투입하는 조합이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사육자는 곰팡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와 토양 건강 증진이라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분해자가 없다면 세상은 죽은 동식물의 사체와 배설물로 뒤덮일 테니까요.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 속에서 등각류는 바로 이 중요한 분해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구리나 도마뱀이 남긴 배설물, 먹다 남은 귀뚜라미 사체 등은 방치하면 부패하며 악취를 풍기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각류 부대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발견하는 즉시 달려들어 말끔하게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설물은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의 영양분으로 바뀌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죠. 또한 이들이 흙 속을 돌아다니며 만드는 작은 터널들은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 식물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비료이자 토양 경작 기계인 셈입니다. 여섯 번째, 하지만 행복했던 신혼기간은 끝나고 첫 번째 문제의 단서가 나타납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곰팡이는 보이지 않고 사육장은 항상 깨끗합니다. 청소부 생물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사육자는 자신의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믿으며 만족감에 빠지죠.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사육장 구석에 유목을 들어 올렸을 때 사육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몇 마리 보이지 않던 등각류들이 수십, 수백 마리가 되어 바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흩어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내 청소부들이 이렇게나 번식을 잘했구나. 내 사육장 환경이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일곱 번째, 기하급수적 위협, 개체수 폭발입니다. 톡톡이와 등각류는 번식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이상적인 환경, 즉
충분한 먹이와 습도, 그리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면 그 수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등각류는 한 번에 수십 개의 알을 낳고 이 알들이 성체로 자라는 데는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또다시 번식을 시작하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10이 100이 되고 100이 만이 되는 복리의 마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십 마리에 불과했던 개체 수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수천, 수만 마리로 불어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화면 가득 등각류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징그럽다는 느낌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군대는 이제 기존에 공급되던 곰팡이나 배설물만으로는 굶주림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8번째, 먹이가 부족해졌을 때 그들의 식단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만 마리에 이르는 대군을 먹여 살릴 만큼의 곰팡이나 배설물이 사육장 안에 항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부들이 너무 일을 잘한 나머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주식이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한 이 작은 청소부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 그들의 새로운 타겟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연한 새순이나 뿌리, 수태처럼 부드러운 바닥재,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물이 탈피하고 남긴 허물까지도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롭던 청소부 군단이 생존 본능에 눈을 뜬 굶주린 약탈자 집단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을 정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소비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육자들이 간과하는 이들의 가장 무서운 이면입니다. 9번째, 여기서 우리는 그들은 썩어가는 것만 먹는다는 가장 큰 미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톡톡이와 등각류는 오직 죽거나 썩어가는 유기물만 먹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이가 그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호한다는 것과 그것만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굶주림 상태에 놓이면 이들도 생존을 위해 평소에는 먹지 않던 것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는 수많은 사육자들의 실제 경험담과 관찰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등각류 종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자신들보다 약한 동족을 공격해 잡아먹거나 갓 부화한 작은 개구리나 도마뱀의 새끼를 공격했다는 끔찍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들이 결코 안전한 초식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잡식성 생물이며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육식성향을 보일 수 있는 잠재적인 포식자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식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굶주린 등각류 군단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바로 사육장 안의 연약한 식물들입니다. 특히 갓 심어서 아직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어린 식물이나 잎이 얇고 부드러운 종류의 식물들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흙 속에 숨어 식물의 연한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육자는 물을 더 주거나 영양제를 투입하지만 이미 뿌리가 손상된 식물은 결국 죽고 맙니다. 흙을 파헤쳐보고 나서야 비로소 수많은 등각류들이 죽은 식물의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되죠. 또한 흙 위로 돋아나는 새순이나 어린 잎사귀도 그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치 작은 벌레들이 갉아먹은 것처럼 잎에 구멍이 송송 뚫리거나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아름다운 테라리움을 위해 심었던 소중한 식물들이
청소부들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난초 애호가가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 난초들을 위해 완벽한 습도와 환경을 갖춘 테라리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곰팡이 방지를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톡톡이와 등각류를 대량으로 투입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가장 아끼던 난초의 성장이 멈추고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난초를 화분에서 꺼내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난초의 생명과도 같은 뿌리가 거의 다 갉아먹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수백 마리의 등각류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완벽한 청소부들이 사실은 그의 소중한 난초를 죽이고 있었던 주범이었던 거죠. 이 사례는 청소부 생물들이 단순히 귀찮은 존재를 넘어 사육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청소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파괴자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12번째,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주력 동물과의 경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라리움에서 작은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주력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청소부들의 과밀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먹이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력 동물에게 작은 귀뚜라미나 과일 젤리 같은 먹이를 급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물이 차에 먹기도 전에 냄새를 맡은 수백, 수천 마리의 등각류 떼가 벌떼처럼 몰려들어 먹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립니다. 주력 동물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되죠. 이는 동물의 영양 불균형과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부 생물들은 주력 동물이 사용하는 은신처나 산란 장소를 점령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주력 동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한 경우 번식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이것은 명백한 생존 경쟁이자 영역 다툼입니다. 13번째, 동물을 향한 직접적인 스트레스 유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수백 마리의 벌레가 여러분의 몸 위를 계속해서 기어다닌다면 어떨까요? 아마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사육장 안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행성인 등각류는 주력 동물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밤 시간에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이 수많은 등각류들이 쉬고 있는 동물의 몸 위를 기어다니거나 눈이나 코 같은 민감한 부위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게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성격이 예민하거나 겁이 많은 동물, 혹은 탈피 직후라 몸이 약해져 있는 동물에게는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기어다니는 것뿐인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청소부들이 의도치 않게 주력 동물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원치 않는 손님, 바로 사육장 탈출 문제입니다. 톡톡이나 등각류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구나 문틈, 케이블이 지나가는 구멍 등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탈출로가 됩니다. 사육장 안에서 개체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이들은 새로운 서식지와 먹이를 찾아 본능적으로 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씩 집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집 안의 화분이나 하수구, 가구 밑처럼 습하고 어두운 곳에 새로운 군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집 안에 정착하게 되면 이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테라리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집 전체를 작은 벌레들의 서식지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그러운 문제를 넘어 가족 구성원의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5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바로 잘못된 종의 선택입니다. 모든 등각류가 똑같지 않습니다. 수천 종에 달하는 등각류는 각각 다른 식성과 번식력, 그리고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종은 다른 종에 비해 유난히 번식력이 강하거나 살아있는 식물을 갉아먹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또한 단백질 요구량이 높아서 작은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도 있습니다. 많은 초보 사육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구하기 쉽거나 외모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등각류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사육장 환경과 주력 동물의 특성에 맞지 않는 최악의 조합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죠. 예를 들어 매우 건조한 환경에 사는 동물의 사육장의 습한 환경을 선호하는 등각류를 넣는다면 등각류는 살아남기 위해 동물의 물그릇 주변에만 모여있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만 과밀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16번째,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방 전략은 바로 균형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의 핵심은 과밀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청소부, 식물, 주력 동물, 그리고 미생물 사이의 복잡한 먹이사슬과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청소부의 개체수는 그들이 처리해야 할 유기물의 양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육장 안에 배설물이나 남은 먹이가 거의 없다면 청소부의 수도 그에 맞게 적은 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인구수가 그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에 의해 조절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의 청소부를 투입하기보다는 소수의 개체를 넣고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이 바로 성공적인 바이오 액티브 관리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17번째 예방 전략은 통제된 먹이 공급입니다. 청소부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다면 이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먹이가 너무 풍부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위적으로 먹이 공급을 조절하여 개체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력 동물에게 급여하는 먹이의 양을 정확히 조절하여 남는 찌꺼기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배설물이 보이면 바로 치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부들을 위한 별도의 먹이를 제공하여 그들이 식물이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등각류 전용 사료나 물에 불린 물고기 사료, 칼슘 가루, 마른 잎이 등을 사육장의 특정 구역에만 놓아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등각류들은 그곳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방향을 제한하고 개체수를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는 그들의 식단을 통제함과 동시에 그들의 행동까지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8번째,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 바로 올바른 청소부 군단 선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종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육 환경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많고 섬세한 테라리움이라면 번식력이 비교적 낮고 식물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알려진 난쟁이 흰색 등각류, 다프 화이트 아이소포즈 같은 작은 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배설물의 양이 많은 큰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이라면 분해 능력이 뛰어난 주황색 공벌레 포셀리오니데스 프루이노수스처럼 번식력이 좋고 활동적인 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소부 생물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종의 특성, 예를 들어 최대 성장 크기,
번식 속도, 주된 먹이, 선호하는 습도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마치 새로운 애완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공부하는 것처럼 청소부 생물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9번째, 최후의 수단, 물리적인 개체수 조절입니다. 이미 청소부의 수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어났다면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잡아내는 것입니다. 감자나 당근 조각처럼 등각류가 좋아하는 먹이를 사육장 한쪽에 놓아두면 밤사이에 수많은 등각류들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먹이 조각을 통째로 꺼내어 등각류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개체 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식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력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등각류나 톡톡이만 선택적으로 잡아먹는 생물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형거미나 특정 곤충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태계의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20번째, 진정으로 균형 잡힌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종 정리입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관리와 관찰에 있습니다.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은 한번 설치해두면 알아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육자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작은 생태계의 신중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부들의 개체 수를 확인하고 식물의 상태를 살피며 주력 동물의 행동에 변화는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세한 변화의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톡톡이와 등각류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방치한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관리되는 청소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톡톡이와 등각류는 바이오 액티브 시스템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생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법의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도구이며 모든 도구가 그렇듯 올바른 지식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깊은 이해가 바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유일한 열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세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놀랍거나 아찔했던 청소부 생물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모두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